어린 왕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9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Little Prince carefully cleaned out his active volcano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린 왕자는 carefully 조심스럽게 부산해요. cleaned out 청소를 했다. 그러니까 이 carefully 부사는 본동사 cleaned out를 수식해 주지요. 그래서 부사입니다. cleaned out는 마치 그 타동사가 타동사 구로서 his active volcanoes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의 활동적인 역동적인 화산인데 활화산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액티브 볼케이노스는 활화산이고 익스팅크트 볼케이노스는 사화산이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왕자는 조심스럽게 그의 활화산을 청소를 했다. 조심스럽게 했다. 이렇게 됩니다. I believe that for his escape he took advantage of the migration of a flock of wild birds라고 되어 있네요. 첫 문장이 나는 믿습니다. 근데 뭘 믿느냐 이렇게 believe 타동사의 목적어가 절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목적절 명사절인데 그 명사절 안에도 또 수식어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For his escape 그가 도피하기 위하여 지금 별을 지금 떠나려고 하죠. 그걸 떠나는 것을 도피라고 되어 있네요. For his escape 그의 도피를 위해서 그가 이용했다. took advantage of advantage는 이후에 단어조사를 한 걸 보시고 자주 봐서 익혀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휘 실력을 높여야 됩니다. advantage는 이점, 이익, 우의 혜택 이런 것이 되고 take of 해가지고 마치 이게 목적어인 것처럼 이용하다 이렇게 묶어서 수거 형태로 암기를 해야 합니다. take advantage 그는 이용했다. 이 took advantage of. 그럼 뭘 이용했느냐? The migration, 이동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의 이동이냐? Of a flock of wild birds. 한 무리의 야생 새들의 이동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철새를 이용해서 여기 보니까 철새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어린 왕자가 여행했다고 문학적으로 상상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진짜는 그렇게 안 했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그 단어를 좀 써놔봤습니다. 어휘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력을 높이지 않으면 영어 공부를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한 단어만 이렇게 딱 찾아서 끝나지 말고 연관된 이런 그 단어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암기하는 버릇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눈도장을 여러 번 찍고 보고 이해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어휘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migration, 이주, 이동, 철새 명사로. 이게 TIO에는 명사를 하는 그때 이렇게 이런 것이 붙죠. 그래서 꼭 TION 션이 명사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동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게 절대적으로 다는 아니다. 항상 그렇게 예외를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그런트 여기 ANT가 붙으면 이렇게 형용사가 대부분 되는데요. 여기 보면 철새도 명사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철자의 모습이 꼭 명사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형용사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대략 어떤 것이 많은가 그걸 가지고 짐작을 하는 거죠. migrate 이것은 동사형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A, T, E 이런 거는 대부분 동사라는 걸 아시고 추측을 해서 유사 가족 언어를 이렇게 많이 상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주하다 그러면 이동하다 이것은 이주나 이동이나 뭐 가족 언어잖아요.
미그러토리, 이주하는, 이게 토리 이런 거 붙으면은 뭐 물론 명사도 있고 하지만은 형용사도 있습니다. 이주하는 이동성의 migrating ing가 같은 분사네요. 분사는 마치 형용사처럼 이주하는, 이동하는 그런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다는 거 아시고, 이 그림이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네요. 이걸 좀 설명한 푸트노트를 보겠습니다. Little Prince carefully cleaned out his active volcanoes. 지구라는 행성은 생명의 원천이면서도요, 반대로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산이 터져보세요. 수천 명, 수만 명도 죽잖아요. 이러한 화산은 지금 어린 왕자가 살았던 그 행성에는 2개가 있었대요. 활화산이 2개, 사화산이, 꺼진 화산이 1개였다. 그래서 문제는 이 마지막 사화산이 꺼져 있다는 것도 2개의 활화산이 격렬하게 폭발해도 꺼져 있는 것도 격렬하게 폭발하는 것도 다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화산이란 무엇의 메타포인가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공부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I believe that for his escape he took advantage of migration of a flock of wild birds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은 기존의 그 인생관과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낡은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별나라에서 다른 별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 문명을 떠받들고 있었던 그런 종교와 철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야, 내가 믿는 이 종교가 말이야, 이 철학이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의문을 던고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메타포로 별에서 별로 이게 여행하는 걸로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터전을 떠나보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동안의 나의 인생을 떠받들고 있었던 어떤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성찰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계선을 넘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A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 A라는 종교를 떠나보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과 국가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야생 철새를 이용해서 다른 별나라로 머나먼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가로지르기의 사유, 유목적 사유, 또 모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의 종교를 접해보지 않고서 내 종교가 최고다, 절대다, 그건 우물한 개구리식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A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종교가 최고래요. 그 최고라는 어떤 믿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B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또 B가 최고래요. 절대 종교래요. 그러면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둘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종교의 근본을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On the morning, 아침에, 그 어떤 아침이냐, of his departure, 그가 출발하는 아침에, departure라는 것은 파트 부분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에 그 어떤 전체, 어떤 종교의 일부분으로 지금 파트가 돼서 참여하고 어떤 사상의 파트가 내가 그 부분에 참여했고 그래서 살아왔는데 그걸 떠나보는 거예요. departure.
그가 출발하는 아침에 he poured his planet. 그는 그의 소행성을 별을 말이야 어디에다 놓았다는 거예요. 푸트는 놓다잖아요. 어디에다 놨느냐? 뭐뭐 안에다 놨다는 거야. 어디 그 안이 어디냐? perfect order. 완벽한 질서에 놓았다. 질서 안에 놓았다. 완벽한 정리정돈을 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행성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외출을 하면 대충 집안을 정리하고 떠나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He put his plan이 그의 행성을 완벽한 질서, 정돈, 청소 이거 한마디로 청소를 잘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He carefully 그는 조심스럽게 cleaned out 청소를 했어요. His active volcanoes 그의 활화산 2개를 청소를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활화산이란 뭐냐 이제 의문을 가지시고 계속 들으셔야 공부합시다. He possessed 2 active volcanoes. 그는 소유했다. 이 have보다 더 강력한 어떤 그 소유 형태가 possess입니다. 소유하다. 그는 소유했다. 뭘 소유했나? 2 active volcanoes. 2개의 활화산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화산을 소유했다니. 이 화산이 뭘까? 그 메타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And 그리고 they 그들이 뭐예요? 이 앞에 있는 볼케이노즈 화산. 그 화산은 매우 컨비니언트 편리했어요. 유익했어요. 그 말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네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 were의 컨비니언트 형용사가 주격 보호노를 이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very는 부사로 컨비니언트 were 컨비니언트를 수식해주고 그래서 그 활화산은 매우 편리했어요. 뭐 하는데 편리했느냐? 편리한 이유를 설명해야죠. 그게 for예요. for. 무엇을 위하여 편리했다. for 전치사의 목적어가 뭐냐? 히팅이죠. 동명사가 나왔네요. 전치사 for의 목적어가 되는 걸 봐서는 히팅이 명사고 또 히팅이 his breakfast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보니까는 타동사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 단어가 2가지 품사 역할을 해요. 명사 역할, 동사 역할. 그래서 동명사라고 하는 거 아시죠? 히팅은 뭐요? 따뜻하게 데우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려면은 그 따뜻하게 데우는 인덕션이나 가스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침을 데우기 위하여 그 활화산은 매우 컨비니언트 편리했어요. 그렇게 됩니다. 아침 식사니 브렉퍼스트가 아침 식사니까 in the morning이지요. 아침에. He also had one volcano that was extinct. 그는 역시 가졌다. have의 과거. 뭘 가졌느냐? one volcano. 하나의 화산을 가졌대요. 그 화산이 어떤 화산이냐가 궁금하니까 형용사 절이 뒤에 붙은 거네요. 이렇게 절이란 뭔지 알죠?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절이 되는 거 알죠? 이러한 절이 이런 볼케이노와 같은 명사를 꾸며줘요. 그러면 꾸며주는 품사가 형용사니까 절이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 절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는 역시 하나의 화산을 가졌다. 그 화산이 뭐냐? 꺼진 화산이라 해요. 꺼졌던 화산, 꺼진 화산. But 그러나 as he said 삽입절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쉼표와 쉼표 사이에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면 이건 삽입절이라고 합니다. 주절이 아니죠. 부사절과 같이
수식해 주기 위해서 부연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대 상황으로 이렇게 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면서 이렇게 여기 as가 뭐뭐 하면서로 뜻을 새겨야 되겠네요. One never knows. 이거 말한 대사를 그대로 써놨죠. 하나도, 한 사람도라는 대명사입니다. 한 사람도 never 절대로 knows. 부정부사니까 know가 안다가 아니고 알지 못한다가 되는 거죠. 한 사람도 절대로 몰라요. 그 꺼진 화산이 어떠한 메타포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대요.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So he cleaned out the extinct volcano too. 그래서 그는 청소를 했다. 그 꺼진 화산을, 사화산을 청소했다는 거예요. 역시 extinct라는 것은 멸종한, 사멸한, 뭐 폐지된, 시든, 시료된, 꺼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적어놨냐면은 사전을 일일이 다 찾아봐 가지고 암기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질려 나자빠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멸종한이라는 것을 하나 알았으면 사멸한, 폐지된, 시료된, 꺼진 이런 것을 유사한 뜻을 상상해야 돼요.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어린 왕자가 살았던 소행성, 에스테로이드 소행성이죠. 여기 푸트노트를 보겠습니다. 180. He carefully cleaned out his active volcanoes. 그의 활화산은 대단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적 메타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의 짝꿍 아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 성적 메타포, 인간의 성욕이라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 필요하면서도 위험성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정의 인격의 3요소가 있다면은 이 두 가지 활화산 중에 하나가 사랑의 화산입니다. 그걸 그 메타포를 이해하시고, 이러한 성적인 활화산은 인간 존재의 생물학적인 그 산실이잖아요. 근원이잖아요. 근원이면서 사랑의 신방으로 생명체들은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존재 자체가 시작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활화산의 사랑의 신방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존재, 태어난 그 후에 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활화산 중에 하나가 지정의에서 정인데, 정의 어떤 그런 세계인데, 이런 사랑의 활화산이 인간 생명을 출생하게도 하고, 또 출생한 이후에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핵이다. 사랑이.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e also had one volcano that was extinct, but as he said, one never knows. So he cleaned out the extinct volcano too. 꺼져 있으나 아무도 모르는 하나의 화산을 깨끗이 청소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의 메타포인가 하는 것이 어린 왕자의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저는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어린 왕자의 가장 깊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의 의미를 의미한다. 생의 의미의 문제는 우리의 지정의에 있어서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테쥐페리 문학에서는.
그래서 다른 두 개는 이미 타고 있는 활화산이기 때문에 타고 있는 활화산 두 개는 감성, 이성을 의미합니다. 이 감성과 이성의 활화산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종교가 세계를 지배했다든가 말해요. 또 뭐 철학이 학문이 이성이 이렇게 인간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다든가 이런 거 보면은 지정의 세 가지 중에서 감성과 이성의 부분은 활화산이다 하는 메타포를 이해하시겠죠. 마지막 이 사화산은 익스팅크트 볼케이노 꺼진 사화산은 어떤 화산이냐, 생의 의미의 화산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어려우냐, 지정은요, 지는 이 로고스 이성의 철학적인 차원의 그런 화산이라면은 정은 감정, 정서, 사랑의 그런 의미의 차원의 화산이라면은 이 사화산인 생의 의미의 이것은 의지의 차원이에요. 의지. 가장 마지막 인격의 중요한 원리로서 의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의 의미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지만 아직은 타오르지 않은, 꺼져 있는, 그래서 타도록 해야 하는 이 사화산은 용기 있는 어린 왕자들의 의지로밖에는 살릴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생테쥐페리는요. 그래서 파란 하늘에서 마지막 생테쥐페리는 사라집니다. 왜냐? 자기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다 지정 차원에 머무르면 의지의 차원으로서 그가 말한 언어, 그가 말한 것을 의지로 입증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If they are well cleaned out. 만약에 그것들이란 화산이죠. 잘 청소된다면 그 화산은 탄다 이거예요. 타오른다 이거예요. 슬로우리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어린 왕자의 중요한 그것이 슬로우리, 스테들리, 리틀 바이 리틀, 빛 바이 빛 이런 것인 걸 알겠죠?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 문명은 스피드리 빠른 걸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요. 그러면서 사물의 깊은 본질을 들여다보고 인식하고 사유하는 것이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국의 침략이 이루어지지요. 거대 물량의 자본주의가 인간성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 최고다. 돈 액수가 최고다. 아파트 평수가 최고다. 이렇게 되잖아요. 며칠 전에는 이제 두 남녀가 사랑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시키는 날이 그 다음 날이래요. 그런데 서로 혼숙감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남자가 그 약혼자인가 여자를 목 졸라 차 안에서 죽였대요. 참 마음 아픈 얘기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오늘날 너무 삶이 각박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다 뭡니까? 사랑, 결혼하는 그런 것도 물량적인 자본주의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런 살인까지도 저질러지게 되거든요. Volcanoes burn slowly and steadily. 천천히, 꾸준히, without any eruptions. 어떠한 그 폭발도 없이, 분화도 없이 말입니다. 갑자기 폭발하면 수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산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타오르야 지구의 모든 생명이 그 온기로
잘 성장하고 자라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Volcanic eruptions, 화산의 분출은 are like fires, 불과 같다 이거예요. 여기 like는 좋아하다 동사가 아니고 전치사입니다. 불과 같다. in a chimney, 굴뚝 속에 있는 그 불덩어리와 같다 이거예요. 너무 이 굴뚝에 있는 이 불이 많이 터져 나오면 안 되잖아요. On our earth, 우리 지구 위에는, 우리 지구에서는 말이에요. 부사구가 먼저 나왔네요.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도 앞세우는 거예요. We are obviously, 우리는 분명히 much too small, 훨씬 너무나 작다. 제가 직독직해 하는 거 위해서 조금 이런 것을 의역하면 이 단어 뜻이 뭔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대충 넘어가요. 그래서 much는 많이도 되지만 훨씬도 돼요. 훨씬 너무나 작은, 이렇게 우선 알고 이렇게 여러 번 한 다음에 이제 의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To clean out, 청소하기에는 너무나도 작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 문장이기 때문에 투 문장이기 때문에 이 투 문장은 어떻게 돼요? 너무 뭐뭐해서 무엇을 하지 못하다 이런 그 문장이죠. 분명히 훨씬 너무나 작아서 청소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Our volcanoes, 우리의 화산을 청소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That is why, 이런 문형이 많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할 때 that is why 이렇게 씁니다. 그 이유의 내용은 뒤에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들이 화산이죠. 그것들이 bring, 가져온다 이거예요. 뭘 가져오느냐? bring의 목적어네요. No end of trouble. 트러블이 bring의 목적어인데 트러블을 꾸며주는 것이 또 이게 붙은 거예요. 형용사 구라고 볼 수 있네요. No end니까 end는 끝인데 끝이 없으니까 뭐예요? 끝없는 고통, 끝없는 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가져다? upon us, 우리들에게 말해요. 그것은 그 화산들이 우리에게 끝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를 해줘야 된대요. 청소를.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는 also, 역시 부사네요. pulled up. 풀드는 잡아당겼다고, 업은 위로니까 위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뽑아버리는 거잖아요. 뽑았어요. 뭘 뽑았을까? 그 풀드 앞에 목적어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쉼표 찍고 말해요. 거기에 또 하나의 문장인지 절인지 구인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게 부사 구로 봐야 되겠네요. With a certain sense of dejection. dejection 우울이라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을 dejection이라고 하는데 우울의 어떤 감각, 느낌으로 이랬는데 우울한 느낌으로 이 말이에요. 어떤 우울한 느낌으로 뭘 뽑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The last little shoot. 마지막 작은 싹을 뽑았다 이거예요. 그 작은 싹을 뽑으면서 우울한 느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울한 느낌이 좋았을까? 이유가 설명해 냈네요. 바오밥스, 바오밥 나무의 작은 그 마지막 싹을 그 뽑는 일을 했군요. 바오밥 나무는 여러분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죠? 무엇의 메타포라고 그랬죠? 거대 담론의 메타포예요. 절대 종교, 생텍쥐페리는 바오밥 나무를 3개 뭉쳐놓은 그림을 봤죠. 성부, 성자, 기독교의 절대신을 상징한 거예요.
기독교의 절대 신이 서구 문명이나 세계 문명에 비판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느냐 이게요. 세계대전의 배후에도 철학이 있었고 종교가 뒤에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 1, 2차 대전의 그 배후에 있다고 보는 거죠. 어린 생텍쥐페리는. 이걸 좀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서구 문명의 종교는 기독교가 대표고요. 또 철학이 있는데 철학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여기서 다 해결하면 시간도 다 가기 때문에 해결의 역사 철학, 정반합의 절대 이성의 자기전개 역사 철학이 있었습니다. 정반합, 성부, 성자, 성신은 기독교의 신학을 철학으로 이렇게 그 사유체계를 정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을 떠받들고 있는 종교와 철학은 뭐예요? 전부 바오밥스로 여기 표현한 소위 기독교 문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절대 신이라고 하는 이 바오밥 나무의 그 작은 씨가 또 자라서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면 어떻게 돼요? 또 전쟁이 일어나고 내 종교가 절대다, 너희들은 마귀 새끼다 하면서 전쟁을 합리화하고 동기를 부여해줘요. 우리가 믿는 종교가 최고고 진짜 진리고 저 다른 나라 저 아프리카나 이런데 미개한 놈들이 믿는 종교는 가짜고 마귀 새끼들이다. 그러면은 제국주의 침략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왜? 저것들이 믿는 건 다 마귀 새끼들이고 지옥 갈 건데 우리가 좀 침략해서 저런 거짓된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다 개종하고 믿으면 천국 가고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전도라고 할까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동강에서 그 토마스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을 집어 던져주면서 그 함선을 타고 우리 한국의 대동강 지역에 와서 염탐하고 문호를 개방하도록 압박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죠. He believed that he would never want to return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믿었어요. 그가 절대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생텍쥐페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죽을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182번을 봅시다. If they are well cleaned out, volcanoes burn slowly and steadily without any eruption. 의미의 문학은요. 지금은 청소만 한다면 다른 활화산의 폭발과 같은 분출이 없이 해악이 없이 천천히 꾸준히 타올라서 인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왕자님들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어린 왕자 영어 원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강독을 함께 하면서 대화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왕자님들의 용기 있는 의지로 이 토요일마다 이 산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러한 의미의 작은 문화운동을 함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3면 푸트노트에 On our earth we are obviously much too small to clean out our volcanoes. 거듭에서 생텍쥐페리는 의미의 문학운동은 지구라는 행성 위에 너무 작아서 지금은 미미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 청소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184번 The little prince also pulled out with a certain sense of dejection the last little shoots of the baobabs. 생텍쥐페리는 감성은 사랑을 말해요.
감성이 활화산이 너무 격렬하게 분출해서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탐욕적이고 파괴적인 바오밥 나무를 빗대가지고 표현을 했고요. 이제는 바오밥 나무의 작은 싹에 돋아나는 그것이 자기 아내 속에 돋아나고 있는 것을 빗대가지고 지금 헤어지면서 우울한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이별을 각오했던 것이죠. 단순한 회피성 이별이 아닌 너무나 진한 사랑의 고백과 완성을 위해서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어린 왕자의 문학을 통해서 또 생테쥐페리가 자기가 미리 1년 전부터 자기는 지중해 바다에서 열십자로 죽을 것이다. 비행기로 이렇게 정찰 중에 죽을 것을 각오를 했어요. 이 어린 왕자 쓸 때는. 생테쥐페리의 문학의 위대함은 그의 말을 의지로 입증한 진정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But on this last morning, 그러나 이 마지막 아침에 헤어지는 이 아침에 all these familiar tasks, 모든 이러한 친숙한 일들을 집에서 하는 사소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친숙하게 하는 일들이 seemed 보였다 이거예요. 생각되어졌다. very precious, 매우 소중하게 보여졌다 이거예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그동안 살았던 그의 집의 모든 가구나 그 일상의 생활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가슴 뭉클하게 다가온 거죠. Very precious to him, 그에게 precious, 비싼 가치 있는 중요한 preciously 부사로서 까다롭게 젠체하여 잘난 체한다고 그러죠. And when he watered the flower, 뭐뭐 할 때 뭐 했느냐, 그가 물을 줄 때 어디에? 플라워, 꽃에 물을 주었을 때 이 말이에요. For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줬다는 것은 그 메타포입니다. 생테쥐페리가 아내와 마지막 이별하면서 꽃으로 상징이 되는 그의 아내를 좀 다독인다고 할까? 마지막 그 물을 주었어요. 사랑을 표현했겠죠. And prepared, 준비했다. 무엇을 준비했느냐? For praise, 어디에다 뭘 놓도록 하는 걸 준비했다 이거예요. 프레이스의 목적, her, 그 여자를 어디 아래에다가 놓도록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 아래가 어디냐? The shelter, 은신처, 보호처. 그 은신처에 그 여자를 숨겨놓으려고 잘 있게 하려고 준비를 했다 이거예요. Of her glass globe, 유리통의 은신처에 그 여자를 놓으려고 준비를 했다 이거예요. 글로브라는 것은 이 둥그런 구체, 지구 전체 이렇게 됩니다. 글로벌하면 세계적인 지구의 전체적인 이런 뜻이고, 글로벌라이즈하면 세계화다. 어떤 그 규모를 세계적 규모로 하다 이럴 때 글로벌라이즈. 글로벌리즘은 세계화를 말하고 전 세계주의를 또 말하고 또 세계적 간섭주의도 말합니다.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세계의 모든 문제를 간섭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e realized that he was very close to tears. 그는 깨달았다. 깨달은 내용이 이렇게 목적절로 나왔네요. 그가 매우 가깝다는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tears, 눈물에 가깝다. 그 말은 뭐예요? 거의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아내와 아침에 헤어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다 이거예요. Goodbye, 안녕. 그가 그의 아내에게 꽃에게 말했대요. 그러나 she made no answer. 그 아내는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을 안 했대요.
벌써 눈치채고 다 아는 거죠. 뭐 goodbye, he said again. 다시 말했대요. 자꾸. 단어를 암기할 때 꼭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만 하고 끝나면은 또 단어장을 또 찾아야 돼. 한 번에 찾을 때 아니면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 제가 이게 상상해서 써본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데 안 틀릴걸요. 비스무리한 건 다 써놨기 때문에. 리얼하면 진짜, 진짜하면 실제, 실제적인 건 진정하고 뭐 실질이라 다 비슷한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꼭 사전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유사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얼티 하면 부동산이면 물적 자기 재산 같은 걸 리얼티라고 하죠. 리얼리티 하면 현실, 실체, 사실 뭐 이런 것도 되고, 리얼라이즈는 깨닫다, 이해하다, 또는 뭐 꿈이 실현되다 할 때도 컴투루도 있지만 리얼라이즈도 실현하다는 말이에요. 리얼리스트는 현실주의자, 사실주의 작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리얼리즘은 현실주의, 사실주의 문학, 현실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떤 하나의 뜻만 알고 있으면 현실주의 하나만 알으면 안 돼요. 사실주의, 현실성이라는 뜻도 리얼리즘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마다 다 사전 찾으려면 질려서 나자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가족 언어, 저 사람은 제 어머니 닮았네, 엄마 닮았네, 형님 닮았네, 언니 닮았네. 얼굴이 유사하니까 다 맞추잖아요.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도 유사가족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뜻을 새길 때 하나만 알으면 안 돼요. 비스무리한 것을 주워서 계속 이렇게 상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86번. 그날따라 삶의 일상이 소중하게 느꼈던 이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먼 길 죽음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요. 죽음이 없는 생은 오히려 허무인 겁니다. 따라서 죽음을 부정해서 남이듬은 영생을 약속하는 종교가 왜 고등사기가 되며 마지막 희망인 생의 의미를 죽이는 허무라고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생이라는 건 죽음 앞에서만이 의미를 띠는 거예요. 지금 이 생테쥐페리가 아내와 이별해서 떠나려고 하니까 더 사소한 자기 집안의 사물이 아주 중요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생이 소중해진다고 하는 진리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He realized that he was very close to tears. 어린 왕자는 슬픈 이별의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은 그의 사랑이 속으로 언제나 따뜻한 마음이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가 용서를 구해야죠. 용서해줘 이랬어요. 그동안 잘못했는데 미안해 했어요. 그것도 훌륭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평소에 냉정했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사람들은 우주 최강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에릭 시갈이 러브스토리에서 Love means never saying to say you are sorry라는 이 말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오는데 Love means 사랑을 의미한다. Never 절대로 아닌 것을 의미한다 이거. Never having to say 말하지 않는 것. 뭐라고 말하? say의 목적 you are sorry. 그대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아이고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 말 안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매우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뭐 그러냐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후회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나눴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지금 미안하다 뭐 용서해달라 이런 따위의 말을 하는 것은 그동안 진정한 사랑을 둘 사이에 나눈 적이 없다는 것을 역고백하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은 어느 정도 진실한 사랑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뭐 괜찮은 편이네. 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러나 더 우리가 그 시몬 보바르의 제2의 성이랄까, 페미니즘의 성서라고 하죠. 그런 책이나 에릭 시갈의 그 러브 스토리를 읽어보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후회 없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해요. The flower coughed. 그 꽃은 기침을 했대요. 기침을 했다. 안녕 헤어지려고 마지막에 인사하니까 기침을 해댔대요. 진짜 기침할 만한 감기가 걸려서 그런 건 아니라 but it was not, 그것은 아니었다. Because she had a cold. 그 여자가 감기를 걸려서 기침, it는 여기서 기침이니까 기침한 건 감기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it was not이 있죠. 그것은 아니었다. 뭐가 아니었느냐. 주격 보호가 이렇게 절로 나왔네요. 긴 절이 이렇게 주격 보호도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감기에 걸리지를 않았다. I have been silly. 그 여자가 아내가 말하기에 나 좀 어리석었어요. have been이네요. 현재 완료형이지요. 이게 만나서 지금까지 헤어지는 시간까지 어리석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동안 사랑이 무엇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랑을 했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슬프네요. I have been silly. 나는 그동안 당신 만나서 지금까지 오늘 헤어지는 이 시간까지 어리석었어. 당신 잘못 만난 것 같아. She said to him. 그 여자가 그 남편 그에게 말했다. At last. 마침내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나 어리석었어. 이랬네요. I ask your forgiveness. 나는 당신에게 물어봐요. 요구해요. 그대의 용서를 구해요. 그래도 뭐 그 여자 그냥 나쁜 여자는 안 같으네. 잘못한 거 느끼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할 정도면 말이에요. Try to be happy. 노력을 하세요. 명령문이네요. 뭐뭐 하도록. to be라는 건 무엇이 되도록 하도록 말입니다. 비동사의 주격 보호로 도는 것이 happy예요. 형용사. 이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항상 동사처럼 해석한다는 거 알죠. 행복하다. 행복해지도록, 행복하게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겠구만 하네. He was surprised by. 그는 놀랬다는 거예요. 수동태네요. 비동사 다음에 PP 과거분사가 나오면 수동태가 돼. 능동태가 아니고. 놀란 것이 능동적으로 놀란 건 없겠죠. 다 놀래는 그런 피동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원인은 by로 표시합니다. 전치사. By this absence. 이 부재로 말미암아.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느냐. reproaches. 비난하는 말. 막 헤어지면서 너 이 자식 너 이것도 잘못. 이렇게 그 비난하는 말이 없는 것 때문에 놀랬다는 거예요. 꾸지람의 부재에 의해서 이 말은 제가 그냥 직역하기 위해서 이 absence가 부재이기 때문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재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영어 단어도 공부를 하시라고 그 직역을 한 거예요. 의역어면 이 뜻이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와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의역도 필요하지만 직역을 해서 직독직해해서 훈련을 우선 하는 겁니다. 비난하지 않아서 이 말입니다. By this absence of reproaches 하면 비난이 없어서 놀랬다 이거예요. 한바탕 또 헤어지면서 당할까 싶어가지고 무서웠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He stood stand의 과거. 그는 서 있었었다. 거기에. 어떻게 서 있었느냐. All bewildered. 모든 게 말이야. 어리둥절해가지고 왜 저 여자가 저렇게
아이고 뭐 비난하고 막 큰 소리치고 하지 않을까 하니까 놀래지. 어리둥절 당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 있었다는 거야. 더 이제 스튜드를 꾸며주는 부대 상황이 나오네요. 이게 위스는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여기다 위스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공중에 손에 잡고서 서 있었다는 거죠. The glass globe, 유리통을 들고서 말이야. held, 붙잡다. 손에 들다는 거 held 과거 hold의 과거 분사네요. 이게 arrest 체포하다 붙잡다. 이게 붙잡아 들었다 하는 표현이 held arrested이에요. arrest는 체포하다. 경찰이 범죄인을 체포할 때 arrest라고 체포하다. 붙잡는 거죠. 이게 붙잡아서 held 손에 들고 있다 이거예요. held, hold. in mid라는 건 가운데, 중간. air, 공중에. 우리가 이렇게 손에 뭘 들고 있으면 공중에 들고 있잖아요. in mid air. 공중에 유리통 덮개를 붙잡아 들고서 어리둥절해가지고 거기에 서 있었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He didn't understand.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뭘? This quiet sweetness. 이 고요한 달콤함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뭐 이제 헤어지면서 이러쿵저러쿵 싸울 줄 알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는 아주 그 분위기가 quiet해. 아주 조용했다. 이게. 그러니까 조용한 달콤함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Of course I love you. 아이고 훌륭한 여자네요. 물론 다 당신 사랑했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면 그냥 헤어지지 말고 살지. 왜 헤어질까? Of course I love you. The flower said to him. 그 꽃이 그 아내가 말해요. 그에게 말했어요. It is my fault. 그것은 나의 잘못이야. 아이고 잘못도 고백하네요. 이트의 내용이 가주어의 내용이 that 이하의 이 명사절입니다. You have not known. 당신이 그동안 몰랐었던 거 have 플러스 pp네요. 현재 완료형이네요. 그러니까 만나서 지금까지 헤어지는 이 시간까지 당신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이트를 몰랐다는 이트. 그것이 뭐예요? I love you. 나 당신 계속 사랑했는데 당신이 그걸 몰라주더라 이거예요. All the while 그동안 내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당신이 그걸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고 my fault. 내 잘못이다. 이런 문장 형식은 강조하는 형식의 문장이에요. 이트를 내세우고 that 사이에 된 나의 잘못이 있죠. my fault가 도드라지게 강조되는 거예요. 188번 푸트노트입니다. 꽃은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의 잘못을 정리하듯 말하는 것은 차이와 다름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와 다름에 대하여 선악이분법으로 대립을 시켜가지고 그동안 상처 입었고 그것을 지금 상계 빚을 서로 주고받고 상계하듯이 은근히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의 잘못에 상계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리어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문장 떨어져서 보면 아이고 괜찮네 뭐 그런 점도 있죠. 그러나 내 잘못이야. 내가 어리석었어. 이런 모든 것을 또 얘기를 싹 돌려서 그건 내 잘못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걸 보면은 마지막 헤어지면서 너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이고 뭐 이러면서 얼버무리는 거죠. 따라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차이와 다름은 존재론적 의미이지 결코 차이나 다름이 잘못이나 틀린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생텍쥐페리의 리틀과 테인리스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의미의 문학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하고 의견이 차이가 나고 다른 점이 나타나면 비난합니다. 그리고 막 틀렸다는 거예요. No,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진실을 말한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차이와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야, 잘못이 아니고, 모든 우주는 그 차이와 다름에 의해서 다양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꽃, 다양한 사람, 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있고 나도 있다는 건 뭐예요? 너와 내가 동일성 절대법칙으로면 나 하나가 있든지 너 하나가 있든지, 그 말은 곧 너도 없고 나도 없는 무의 세계를 말하죠. 유의 이 세계가 있다는 건 차이와 다름으로 다양체 존재가 생성이 되고 존재하는 거예요. That is of no importance.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 of 다음에 명사 importance가 나오면 형용사처럼 해석하죠. 중요한인데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동사처럼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f importance는 important 형용사와 이꼬로 같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But you have been just as foolish as I. 그런데 말이야. 당신은 강조 또 2번 씁니다. 자기가 좀 어리석었다 하면서 잘못이다 하면서 이제 상대방하고 상계하려니까 상대방을 강조합니다. 이유 해쌓는 거예요. 이제 말 잘 나가다가 have been just, 바로 당신도 나처럼 어리석어서 이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as는 여기서 접속사예요. as 이건 부사고요. foolish라고는 형용사를 수식해줘요. 왜 요가 as가 접속사냐 하면 I have been foolish라고 하는 문장이 뒤에 쭉 이어져 와야 하는데 앞에 있으니까 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as I 이렇게 해서 I로 끝난 거야. 끝났지만은 I have been foolish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문장도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이제 독해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try to be happy, 행복해지도록 노력하세요. let the glass globe be, 사역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보가 원형 동사가 나왔네요. 그 유리통을 덮개를 그냥 놔두세요 하는 말이에요. I don't want it. 나는 원하지 않아요. anymore. 더 이상 여기 글라스 글로벌을 이트로 취급했네요. 원하지 않는다 이거. 그러면서 또 이제 한 자락 깔아서 말하네요. But the wind. 그러나 바람이 점점점. 여기서 바라는 것은 바람 피우는 걸 말해요. 바람이 불어오면 당신하고 이제 헤어지면 내가 다른 남자를 벌써 얘기하는 거죠. 기분 나빠 죽겠네. My cold, 나의 감기는 is not, 뭐뭐이지 않아요. So bad,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As all that, 그 모든 것처럼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침에 헛기침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게 기침을 한 거 보여진 대로 그렇게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좀 마음에 지금 어긋나니까 헛기침으로 그걸 땜질 올라오는 거죠. The cool light air,
쌀쌀한 차가운 밤 공기가 말이야. 지금은 머리가 헤어지고 어쩌고 당신하고 오니까 머리가 지금 열나고 죽겠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말이야. will do me good. 나에게 좋게 해줄 거예요. 여기서 do는 이 me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또 got을 목적 보호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me를 평서문으로 바꾸면 말이야. I am good이에요. I am good. 나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목적어고 이게 불완전 타동사가 되고 목적 보호가 되려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은 good 좋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기침했었고 조금 감기가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당신 떠나고 저녁에 조금 사늘한 바람을 쐬면 금방 나을 거라는 거예요. I'm a flower. 나는 꽃이에요. 이 꽃이니까 예쁜 꽃이니까 but the animals. 그 짐승 같은 놈들이 짐승 같으니 좀 건드릴 거니까 그거 걱정한다는 거예요. right? presence 존재라는 말이에요. 영향력이 이 존재 저 사람이 존재 영향력이 있다. 주돈 참석 면전 태도 이런 거 이렇게 쭉 한꺼번에 눈도장을 찍고 여러 번 봐둬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어휘력이 쑥쑥 올라가도록. well 그래요. 자, I must endure. 나는 견뎌야만 해요. endure는 견디다 인내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the presence 존재를 견뎌야 된다. 이 presence가 뭐냐? of 2 or 3 caterpillars. caterpillar이 풀새기. 두서너 개의 풀새기 벌레 애벌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존재를 다 견뎌야 한다. 당신 떠난 다음에 어떤 놈들이 나를 건드리려고 할 텐데 풀새기 같은 별것도 아닌 것들이 찝쩍거리고 건드릴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견뎌야만 한다 이거예요. 지금 헤어지는 지금 슬픈 마당에 뭐 그러는 것까지 얘기한대야 참. If I wish to become acquainted with. 내가 만약에 말이야 원한다면 뭐가 되기를 원한다면 become의 밑에 acquainted라는 과거 분사가 나왔네. 그러면은 알게 되다, 친하게 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친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누구하고 with 뭐뭐 함께 the butterflies 나비들과 친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아이고 이런 째기를 이제 헤어지면 이제 다른 남자하고 사귀는 걸 지금 떠나는 남자 앞에서 하고 있네. 이런 째기를 나비 같은 놈들을 좋아하는 것 같으네. 나비 같은 나비들과 이제 친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면은 it seems 그것은 뭐뭐처럼 생각이 돼요. 보여요. it가 이 that 이하의 내용이거든. 진주어거든요. 그들이 말해 그 나비 같은 놈들은 굉장히 멋진 놈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멋진 놈들은 쉽게 안 만나질 것 같고 캐터필더 같은 놈, 풀새기 같은 애벌레 같은 놈 이런 놈들이 두서는 놈은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놈들한테 사랑으로 사귀면 안 되고 그것들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푸트노트 189번. 지금 꽃은 어린 왕자와 슬픈 이별을 하는 순간에도 말해요. 앞으로 만나 사귀게 될 남자를 말하면서 옷 잘 입은 화려한 나비를 기대하면서 말해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화려한 나비는 말해요. 꿀만 빨아먹고 날아갈 날라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And if not the butterflies. 만약에 그 멋진 아름다운 버터플라이 나비가 아니고 말이야. 또 캐터필러 그 뭐 애벌레 같은 그런 형편없는 그런 놈들이 아니라면 말이야. 누가 will call upon me 누가 나 같은 걸 전화로 만납시다 이렇게 하겠느냐는 게 call upon me
누가 나를 불러내 주겠느냐. 데이트를 누가 하겠느냐는 거야. 이게 나이도 먹고 어쩌고 했는데 이제 나비처럼 잘생긴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틀렸다는 거야. You will be far away. 당신은 멀리 이제 떠날 것이고 말이야. As for the large animals. 큰 동물로 말할 것 같으면 동물들로서는 이 큰 동물들 이런 나쁜 놈들이 말해 덮치려고 만약에 성폭행을 하고 그런 걸 상상하는 거죠. I am not at all afraid of any of them. 나는 그런 것들 하나 안 무섭다는 거야. 어이구 참 대단한 여자네. I am not at all 전혀 afraid 두렵지가 않다 이거야. Any of them 그들 중에 어떤 놈도 안 무섭대. I have my clothes. 내가 발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발톱으로 그 놈들을 갖다 쥐어 뜯어버리면 도망갈 거라는 거야. And 그리고 naively 순진하게 she showed 그 여자가 보여줬다네. 그 여자의 네 개의 그 발톱 가시를 찔러대는 그 가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린 왕자를 이 네 가지 가시로 하도 찔러댔어서 지금 헤어지잖아요. Don't linger like this. 링거 영양주사를 맞으려면 그 링거 수액에 엄청 꾸물꾸물 대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꾸물대다는 동사도 돼요. 링거 주사액이. 그러니까 don't linger 꾸물대지 마세요. Like this 이것처럼 말해. 아침에 지금 떠난다고 했으면 빨리 가라는 거야. You have decided. 당신은 결심을 했잖아요. 결정을 했잖아요. 뭘? To go away.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 decided의 목적어가 to go 부정사네.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 떠나는 것을 결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now go. 지금 가. 아이고 쌀쌀하게 구네요. 가라는 거예요 빨리. For 왜냐하면 she didn't warn him. 그 여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야. want의 목적어 him. 목적어 to see. 그가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see의 목적어 her crying. 그 여자가 우는 걸 그 남편이 떠날 때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떠난 다음에는 울기는 울려고 하는 모양 같으네요. 나 같으면 지금쯤 가슴팍에다가 머리를 묶고 엉엉 울으면 안 떠날 수도 있는데 웃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She was such a proud flower. 그 여자는 그처럼 말해요. 오만한 꽃이었어요. 우는 것도 남한테 자기 남편에게 보여주기를 싫어할 정도로 강한 자만심을 오만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90 푸트노트로 봅니다. 네 개의 가시를 말했잖아요. 허영심의 가시, 모순의 가시, 의존성의 가시, 자존심의 가시. 이것을 어떤 네 개의 허영심, 여성의 어떤 특징이라고 봅니다. 생텍쥐페리 안에는 이런 네 가지 가시를 가지고 어린 왕자를 찔러댔던 모양이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가시 때문에 이별을 하는 것으로 묘사됐지만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시란 남녀의 차이와 다름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메타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시란 차이와 다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사랑이란 가시가 달린 꽃을 사랑하는 것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차이와 다름이 있어도 그 차이와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Understand? 어린 왕자가 고백했지요. 자기는 가시가 달린 꽃을 사랑할 줄 몰랐다고요. 그리하여 모든 그것의 귀결은 생의 의미인 거예요. 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차이와 다름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지루해서 나자빠져요. 천당 가면 늙는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다며. 아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나자빠지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생의 의미는 어떤 고통이 있으므로 즐거움이 있고 죽음이 있으므로 생이 있고 말이야. 땀 흘림이 있어야 보람이 있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생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재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시를 다 제거해버리면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차이와 다름을 긍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차이와 다름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 여자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선악 이분법으로 틀렸다 잘못이라는 관점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She was such proud flower. 오만한 꽃이란 바로 자존심이 강한 것을 의미하고 자존심이란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자기 방어 기제를 의미해요. 따라서 외면적인 그런 거대 담론이 있잖아요. 권력, 물력 여기에 치우친 사람은 내면적 자존감이 부족해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바꿔치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오만한 허영심이나 자만심을 가지게 되고요. 조금만 차이와 다름이 있어도 못 견디고 그걸 선악 이분법으로 대적해버립니다. 어린 왕자의 리틀리스, 테임리스의 존재론적 의미에 눈뜬 사람은 허영심, 기만성, 의존성, 자만심 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자유로운 전인격을 이루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